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25일 GTQ 포토샵 1급 A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A형 문제 중에 오늘은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규칙이 있죠. 이번 수강하는 거는 수강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죠.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이 GTQ라는 것은 실기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포토샵 중에 실기를 시간 안에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해서 듣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문제 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라는 폴더 안에 GTQ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는지 확인할 것. 시험장에 가시면 긴장하셔서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시간이 카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시험 볼 때는 내 자리에 해당되는 세팅이 적절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험자의 유의사항과 답안지 작성 요령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파일명은 수험번호 대시 성명 대시 문제번호로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1번이면 1 하고 끝내야 되는데 1번 하고 번자를 쓰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채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때 타자 칠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중에 주기적으로 저장과 답안 전송을 할 것.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끔 적절하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꺼지거나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금자 단위가 있어요. 근데 저희 GTQ 시험 안에서는 모든 과정이 전체가 다 픽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자의 단위는 픽셀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서체는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 영문은 아리얼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미지 모드는 RGB 8비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해상도는 72픽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를 먼저 풀 분들은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미리 숙지하신 다음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사진 편집과 응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편집할 때 그림 효과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문제 풀기 전에 환경 설정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에디트의 프리페어런스 제너럴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유닛이라고 써 있는 곳에 룰러하고 타입을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린 리졸루션을 72,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은 OK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 타입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OK 버튼 눌러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캔버스를 조절을 하시려면 왼쪽에 보시면 JPG 형식의 파일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의 크기는 400 곱하기 500이라고 써 있으니까 가로 세로 픽셀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뉴 또는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로 N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로 400, 세로 500 기준은 픽셀로 정의하십니다. 리졸루션은 72, 컬러 모드를 RGB 컬러로 해서 8비트 조절하십니다. 다른 컬러로 했을 경우에는 필터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RGB 값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 문제와 그 다음에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지 안에 들어있는 것에 보니까 예제가 1급 4번, 5번, 6번이잖아요. 그럼 4번, 5번, 6번의 그림을 먼저 불러와서 보시고 자, 파일에 오픈합니다. 이미지에 가서 1급에 4번, 5번, 6번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4번의 그림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이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니까요. 그것을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그림 효과 중에 그 1급 4.jpg 파일을 불러다가 오려내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오려내냐면 필터를 통해서 적용을 합니다. 1급 4.jpg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우선은 필터에 가서 필터 갤러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일일이 눌러서 사용하려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 부분 캔슬이라고 써 있는 부분의 아래쪽을 선택을 하셔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필터 중에 컷 아웃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는 ABC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컷 아웃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선택을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 OK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네요. 조절되어 있는 것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W, 여기에서 수정한 거 어떻게 할래요? 하고 물어봤으니까 NO 하고 대답하시고 닫으신 다음에 아까 캔버스 위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가져오신 다음에 크기 조절하십니다. 컨트롤 T. 그래서 크기 조절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서 시험지의 답과 답안지의 답과 해당되는 크기가 적절하게 맞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이 부분의 크기가 답안지에 보여지는 위치하고 대충 맞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나무가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나무들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나무로 봐서는 약간 회전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때 이 부분의 위치를 조금 더 원하는 만큼 여기서 조절하실 때는 이 부분을 조절하실 때 이 해당되는 그림하고 결과물들을 미리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약간 회전을 해 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크기를 더 조절하셔서 나머지를 맞춰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부분으로 봐서는 상단의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아랫부분에 이 그림도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조금 더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그림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조금 예측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엔터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어플라이 하실 때는 엔터나 오른쪽 위에 V표를 눌러서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색상 보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1급 5번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보니까 이 꽃이죠. 해바라기 꽃을 불러온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데 꽃을 불러올 때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어떤 툴을 사용해야 빨리 쓸까? 이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단에 있는 왼쪽의 툴 중에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려고 해요. 이 상태에서 이 툴을 딸 때는 이 툴의 이 크기를 여러분들이 대괄호 있어요. 대괄호, 연원 대괄호는 축소하는 것이고 닫는 대괄호는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져오려고 하는 그림 위에다가 커서를 좀 더 가까이 대셔서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자, 물론 뭐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개씩 읽어도 되겠네요. 꽃잎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꽃잎이랑 그 다음에 해바라기 잎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읽어 온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작게 조절할 때는 대괄호를 좀 작은 여는 대괄호로 바꿔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해당되는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는데 답안지에 있는 꽃잎을 좀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이 꽃잎의 크기에 맞게끔 툴을 따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때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을 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땄는데 이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더 크게 확대되어 선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놓고 반짝이는 부분을 봤더니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꽃의 부분에 이 반짝이는 부분은 다 읽었다는 표시니까 이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자, 크기를 조절하실 때 중에 읽은 정보 중에 읽은 것을 뺄 때는 Al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실 때 읽었던 정보 중에 빼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읽어 주시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가차없이 빼주십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또 읽어야 될 부분이 없어지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마우스 포인터를 조금 더 작게 해서 Alt 키를 뺀 채로 이렇게 다시 더 세부적으로 읽어 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다 읽어지게 되면 그래서 읽어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읽고요. 자,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Al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캔버스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화면을 좀 더 줄여볼게요.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해서 툴을 딴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캔버스 위치로 이동을 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W, 자, 그 다음에 캔버스 위치에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시고 컨트롤 T 해서 그림을 조금 더 읽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치랑 이런 것들을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시는데 크기랑 위치를 조절하실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답안지의 위치와 그 다음에 입의 위치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잡아주십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다 적용이 됐으면 엔터 버튼을 눌러서 어플라이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 주변에 있는 것 중에 혹시 너무 많이 읽었다 하는 것들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실 때는 해당되는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은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확대를 좀 시켜보세요. 작게 해놓고 보면 잘 안 보여요. 이 상태에서 확대를 시켜놓고 화면을 이동을 합니다. 이동바로 바꿔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곳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가 적당하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빼고 싶은 위치를 아까처럼 이렇게 툴을 사용해서 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딜리트 하셔서 지우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필요 없는 부분이면 딜리트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나머지 해당되는 부분들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약간 차이 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제가 이거 지금 필요 없이 지웠어요. 그러면 언두해서 되살려 놓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고요. 작업을 다 끝나셨으면 그 반짝반짝 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남겨두면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끝나고 나면 반짝이더라도 이 해당되는 작업들이 다 마무리됐음 그리고 선택된 영역들을 취소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선택하실 때는 자, 이렇게 읽어지다가 다른 부분을 지웠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언두 클리어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짝이는 영역을 취소할 때는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취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원상태로 다시 축소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쪽에 있는 옆에 부분을 이렇게 눈을 켜서 이렇게 적당히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해바라기 꽃에 노란 부분 있잖아요. 안에 있는 부분 말고 바깥의 노란 부분을 선택을 해서 주황 계열로 보정을 해주세요 하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2번에 있는 색상 보정은 아까처럼 셀렉션 툴을 사용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지금처럼 다시 한번 읽어요. 근데 노란 부분만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읽으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막 클릭해서 읽게 되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읽어질 수가 있겠죠. 노란 부분을 다 읽긴 읽었으나 어떻게 됐어요? 저 안에 있는 수술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또는 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빼야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lt키를 누른 채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수술도 빼야 되니까, 안에 있는 부분도 빼야 되니까 Alt키를 누른 채로 다시 한번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노란 부분만 빠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자, 이 상태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주황색을 읽을 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U를 사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Hue Saturation인데요. Hue Saturation이라고 써 있는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태에서 Colorize라고 써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황색 계열을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서 주황색 계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주황이 원하는 주황이 아니잖아요. 답안지 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는데 시츄레이션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강도를 좀 더 깊게 줘서 조금 더 답안지에 근접하게끔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들을 조절을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근접하게 됐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보시고요. 자, 어느 정도 맞다. 이제는 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 상태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이렇게 시간 소모를 조금 더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근접하게 됐으면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사방에 반짝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취소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D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 5번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2번에 1번 안에 보시면 세 번째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1급 5번 문제를 불러와요.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스타일은 아웃그로우라고 써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레이어 2라고 써 있는 영역이 1급 5번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래에 보시면은 FX라고 써 있는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Add a Layer Style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눌러서 Outer Grow라고 써 있는 부분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주변에 꽃 주변에 이렇게 노랗게 광선이 외부 광선이 들어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뭘 해야 되나요? 4번 그림 효과에 4번에 보니까 1급 6.jpg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주세요 라고 써 있죠. 그래서 1급 6번을 보니까 벌이죠. 벌인데 지금 이 벌에 있는 보니까 이 바깥에 있는 영역과 이 벌의 몸체만 갖고 온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툴을 따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렉션 툴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퀵 셀렉션 툴에 이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서 한 번에 읽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바깥 영역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바깥 영역을 한 번에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눈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작게 해서 더 읽어 주셔야 돼요. 거기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눈썹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보십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돋보기를 이용해서 크게 화면을 놓고 작업을 하시면 편하겠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처럼 퀵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해서 눈 부분에 이렇게 갖다 대고 클릭을 하십니다. 여기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빼야 될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넘치면 잘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선택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벌의 바깥 영역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바깥쪽에 이렇게 반전되어 있잖아요. 외곽 틀이. 그리고 벌의 형체를 이렇게 반짝이면서 반짝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벌의 바깥쪽을 선택했으니까 바꿔서 처리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I 해서 인버스 처리를 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안에 벌에 대한 모양이 반짝이고 있죠. 바깥의 틀은 없어지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W,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컨트롤 T 해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랑 방향을 조절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꿀벌에 보니까 좌우가 바뀐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갖다 대시고 플립 홀리젠탈을 눌러서 바꿔주시고요. 회전은 모서리 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주세요. 답안지에 맞게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크기랑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가 다 되셨으면 엔터 버튼 눌러서 적용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1-6번에 레이어에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내부 그림자를 넣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꿀벌의 위치를 갖다 놓고 FX에 가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이너 섀도우라고 써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부 그림자를 넣을 건데 내부 그림자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답안지에 있는 부분과 근접하게 어느 정도 됐으면 지금 내부 그림자가 여기 이 날개 부분에 이렇게 적용되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서 끝내주십니다. 샵 툴을 사용해서 나비 모양과 꽃 모양을 더 그려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툴이죠. 그래서 커스텀 쉐입 툴이라고 써 있는 것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필 부분과 스트로크라고 써 있는 부분에 스트로크가 넌 상태 또는 슬래시 저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바꿔 주셨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은 쉐이프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서 나비 모양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쉐이프의 모양 중에 나비를 찾으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런 모양이 다 나오지 않을 때는 환경 설정을 누르셔서 올 버튼을 눌러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해당되는 것에 누른 다음에 어플라이 해주시면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썸네일이 이 아이콘이 좀 작아요. 그러면 크게 또는 중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썸네일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 해당되는 그림들이 작게 보이시는 분은 썸네일을 라지나 그런 걸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태도 적당하니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모양이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나비 모양이 여기 있네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자, 원하는 오른쪽 위에 부분에다 나비를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을 적용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 앞쪽에 보면 나비 그림이 나타났어요. 이것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색깔 상자가 열려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FF6 4개 이렇게 적용하고 OK 버튼 누르시면 적용이 됐네요. 이거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아래쪽에 있어도 조금 이따 조절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한 번 더 적용해 볼까요?
지금 현재는 나비 모양이 FF66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나비가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바벨 앤 엠보스라고 써 있는 경사와 엠보스 처리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패널 아래쪽에 FX라고 써 있는 레이어 스타일에 가서 바벨 앤 엠보스를 선택을 하시죠. 그 상태에서 엠보스 처리가 되는지 튀어나왔는지 확인하시고 OK 버튼 눌러주세요. 컨트롤 T 버튼 눌러서 위치 맞는지 또는 방향 맞는지 선택하시고 작업하시고요. 다 끝났으면 엔터 하시면 되겠는데, 요것을 하나 더 만들 거니까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 쉐입 1이라고 써 있는 나비 그림을 Al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끌어서 위쪽에 하나 더 놓겠습니다. 그러면 복사가 됐죠. 그래서 쉐입 1, 쉐입 1 카피 하면서 레이어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위에 쪽에 있는 것은 색깔을 어떻게 하시냐면 위에 쪽에 있는 것은 색깔이 FF0066이에요. 그래서 여기 쉐입 1 카피라고 써 있는 부분을 그 앞쪽에 썸네일이에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 색깔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색 FF04개 하고 엔터 치시면 색깔이 바뀌었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나비에 대해서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컨트롤 T 해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조절이 다 끝났으면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엔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쪽에 복사를 아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 상태에서 이동바를 이용해서 쉐입 1번에 선택하시고 끌어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 하시면 바벨 앤 엠보스라고 써 있는 레이어 스타일이 양쪽에 적용됐으면서 색깔이 양쪽으로 다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자 효과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효과는 레이어 중에 T 있습니다. T. 자, 그래서 툴 중에 T에 가시면 호리젠탈 타입 툴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자, 어디다 작업을 할 건지 좀 신경 쓰세요. 저는 맨 위에다 놓고 하겠습니다. 쉐입 1 카피라고 써 있는 영역에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그 위에 부분에 벌꽃을 찾다라고 써 있는 글씨를 쓸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글씨를 클릭을 해서 깜빡이게 해요. 그 상태에서 문자는 보니까 벌꽃을 찾다라고 써 있는 게 궁서라고 써 있으니까 상단에 보시면은 글자를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궁서, G로 시작할까요? 궁서라고 써 있는 것을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 한글로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궁서라고 써 있는 궁서체를 선택하시고, 자, 글씨는 50, 글씨 크기는 50입니다. 그래서 50을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양이 쉐입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특별히 조절해야 될 것은 없고요. 이 상태에서 색깔이 조절이 되고 있는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글씨를 그대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글자 칠 때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가자인지 아니면 A자인지 확인하고 하시면 편하세요. 한영 키를 조절하셔서 꽃을 찾다라고 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글씨는 저는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셔서 엔터 저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 V자 어플라이 눌러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해당되는 글씨의 크기를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한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반전돼요. 자, 이 상태에서 가로로 엔터를 쳐서 적용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에 있는 T2를 사용해서 이 상단에 에디트라고 써 있는 메뉴 있어요. 에디트 아래쪽에 보시면 T자가 화살표가 좌우로 되어 있는 게 있죠. 토글 텍스트 오리젠테이션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번 누르면 가로, 한 번 누르면 세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세로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라고 써 있는 패널에 T자 써 있는 곳에 벌, 꽃을 찾다라고 써 있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FX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써 있는 레이어 스타일을 부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오버레이 색깔이 두 개죠. 그래서 여기 그라디언트라고 써 있는 이 중간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시작색과 끝색을 적용합니다. 시작색의 이 패널의 아래쪽에 보시면 컬러 스탑이라고 써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려요. 자, 이 상태에서 색깔을 지정합니다. CC33CC 이렇게 적용하셔서 보라색 계열로 선택을 하시고, 자, 끝색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상자를 열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색깔은 FF3 4개 FF3 4개를 선택하고 OK 눌러서 지금 현재는 보라색과 그 다음에 빨강색 계열로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OK 누르시면 일단 색깔이 나올 예정인데, 답안지는 보라색 계열이 먼저 나오고 붉은 계열이 나올 거였는데 이건 반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리버스라고 써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오퍼시티 밑쪽에 그라디언트 옆쪽에 보면 리버스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체크마크를 하시게 되면 위아래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스트로크를 선택하시고, 스트로크의 크기는 2의 색깔은 3이네요. 2, 그 다음에 색깔은 눌러서 3 6개 이렇게 하고 OK 누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드롭 섀도우라고 써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드롭 섀도우는 아래쪽에 섀도우가 잡히는지 확인하시고 OK 버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래요. 그랬더니 지금 마무리될 것이 보니까 여기에 상단에는 벌꿀이 좀 더 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 자, T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글씨를 누르시든지 아니면 레이어 패널의 T 쪽을 더블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 메뉴 중에 왑 텍스트라고 하는 곳에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글씨가 어떤 걸로 되는 것이 좋겠는지, 저는 PC를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PC를 봤더니 벌, 꽃을 찾다라고 해서 글씨가 나와요. 그래서 PC의 크기가 벌꽃이 너무 크거나 그럴 경우에 이 밴드 부분을 조절을 하셔서 조금 더 줄여주시고요. 아래쪽 부분 조금 더 답안지에 근접하게 되었는지 찾으시고, 자, 다 되셨으면 OK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레이어 스타일과 적용이 다 끝났는데요.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해서 문제 2번에 대한 적용은 다 끝난 상태예요. 시험 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저장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해당되는 레이어에 원하는 그림이나 해당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장을 하려고 보니까 꿀벌 밑쪽에 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꽃을 넣으려고 합니다. 꽃은 어디에 있었냐면 모양 툴에 있죠. 그래서 쉐입 툴에 가서 사용을 하실 건데, 그림 효과에 5번에 있는 것 중에 꽃 모양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꽃 모양을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의 위치는 벌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시기 전에 벌이 어딨나를 보시면 돼요. 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레이어 3번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레이어 2번을 클릭하셔서 꽃 위치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왼쪽에 툴이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쉐입 툴을 사용할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커스텀 쉐입 툴을 선택하시고, 자, 오른쪽 위에 쉐입이라고 써 있는 이 자리에 가셔서 꽃을 선택하십니다. 저는 꽃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꽃을 더블 클릭하셔서 갖고 온 다음에, 자, 답안지처럼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나서 색깔이 원하는 거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색상 패드, 요거는 쉐입2라고 써 있는 이 꽃 그림의 앞부분에 썸네일이 있어요. 이 썸네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상자가 다시 열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상자를 열어서 해당되는 색깔들을 지정하십니다.
저는 색깔이 F 2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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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의 오퍼시티라고 써 있는 부분을 적용을 하는데, 오퍼시티는 불투명도죠. 그래서 60으로 적용을 하고 OK 버튼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적용이 다 끝났나 확인을 하시고, 자, 혹시라도 여기에 바깥쪽에 영역의 그림하고 조금 다르다 할 때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오퍼시티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는 원하는 것까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에 세이브 에즈 누르셔서, 자, 그림을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림 저장을 저 위에 보시면 파일 저장 규칙에 JPG로 저장을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자, 수험번호,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수험번호 뭐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안 합니다. 바로 대시하시고 성명 쓰세요. 그리고 대시 빼기 버튼 누르셔서 이번에는 2번 문제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포맷 형식을 JPG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저장 위치가 이미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GTQ라고 되어 있는 저장 위치로 확인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퀄리티는 8 이상 되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JPG 타입은 저장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PSD 형식으로 저장하는데, PSD 형식으로 저장하실 때 이미지 사이즈를, 자, 어떻게 해요? 이미지 메뉴 중에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를 가서 가로 세로의 규격을 10분의 1로 40, 50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고 OK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썸네일처럼 작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PSD 형식을 저장하십니다. 세이브 에즈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여기 저장 위치를 뭐 예를 들어서 1000 대시, 아까 저장한 JPG 그림이 있으니까 이 이름을 다시 선택을 하셔서 쓰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확장자는 JPG가 아니니까 2번까지만 되도록 선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PSD인지 확인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OK. 자, 이렇게 해서 1급 문제 2번을 편집을 해 보셨는데, 지금까지는 20점 문제예요.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급 문제이긴 하지만 2급 시험에 사용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기능 중에 문제 1번, 2번, 3번까지는 2급 문제에 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